자, 돼지고기를 보게 된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돼지고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물 음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먹어봐야 도움이 될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사람들이 먹느냐? 맛으로 먹는다고 해요. 습관으로 먹는다 해요. 중독이 돼서 먹는데, 뭐에 중독됐느냐? 양념에 중독돼 있어요. 그리고 안 먹으면 왠지 껄쩍지근해. 그게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중독이 되게 되어지고 어, 그 정도는 먹어줘야 먹는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들 때문에 사실 먹기를 먹는데 돼지고기가 고기 중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보면 돼지 같은 경우는 먹으면 금방 살찌잖아요. 그래 살쪄서 또 빨리 사육이 돼서 빨리 출하를 합니다. 빨리 도축이 되어져요. 돼지 같은 거 어떻습니까? 다산의 상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먹기도 하고 빨리 크기도 하지만 많이 낳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이 먹고 빨리 크고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돼지를 키우는 사육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인류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구의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과연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이 한 마리 돼지가 거의 10마리 이상의 거의 뭐한 20마리 정도 되는 거야. 20마리 정도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젖을 못 빨리니까 이 바구니에다가 이 반틈을 덜어놓고 반틈 먼저 먹이고 또 반틈을 상상하기 이 정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게 돼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뭐 점심 메뉴로 제육볶음을 먹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혹시 돼지가 될지도 모른다. 죄송합니다. 어,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내가 먹었던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확대해서 할 때 지금 내가 돼지 먹으면 나중에 돼지 될 수도 모른다는. 돼지가 갖고 있는 성질이 다산과 빨리 키는 것과 뚱뚱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즐겨 먹게 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닮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그런 정도까지 닮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길게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억 년이 지나야 이제 우리의 유전인자도 우리의 염색체도 돼지의 염색체들을 많이 닮아가서 그렇게 되기까지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보지만은 오늘 우리 약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고기 마냥 돼지고기가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 돼지고기는 돼지고기의 살코기보다는 오히려 어, 돼지고기의 부속물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뭐 맛을 내게 하는 그런 기름으로 뭐 식용유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돼지의 비계살로 그 맛을 내고 그걸 이제 기름으로 대용으로 사용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돼지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소고기를 볼 때 봤었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도 원래는 방목에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렇죠. 크는 건데 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방목되게 되어지게 되지면 이제 멧돼지 같은 걸로 되는 거고 이게 점점 진화를 거듭하면서 집에서 키우는 이런 돼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돼지들도 방목에서 키우는 거죠. 근데 사육을 하다 보면은 뭐 철창에 가둬놓고 담에다 가둬놓고 키우다 보면 음지에서 키우는 거라. 그러면 양지의 성질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음지의 환경의 영향을 받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죠. 또 역시 이게 마찬가지 국내산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어,
그리고 수입산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역적인 부분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야나 고산지대, 습립지, 사질도, 강, 바다 뭐 이런 부분도 거기에 관련되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아까 소고기 보듯이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돼지고기를 수입을 했는데 수입산을 먹었는데 그러면 이 노르웨이 반도 같은데 이렇게 아주 그 냉대 지역에서 자란 거냐? 냉대 지역에서 자란 시베리아 벌판과 같은 이런 냉대 지역에서 자란 거냐? 오츠크 해안이 뭐 이렇게 뭐 우리 동북 지역에 있는 부분에 냉대 지역에서 자란 거냐? 그게 자란 거냐? 아니면은 그게 이렇게 건조한 이런 그 사막 건조 강수량이 뭐 1년 300mm 이상이 이하 같은 데를 아마 건조 기후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300이 500인가 그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건조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죠. 이런 데를 이렇게 그 살색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살색이 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을까요? 낮아질까요? 온도가 낮아지죠. 기압이 올라가게 되지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지면 고산지대는 이런 한대지방이나 냉대지방과 같은 형태의 생태계가 이제 분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돼지, 해발 뭐 2000m, 3000m, 4000m에서 크고 있는 그런 소라든지, 야크 같은 거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뭐 돼지라든지 하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은 성질이, 얘들은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때에 따라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 고산지대 같은 데서 자라는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생태 환경에서 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뭐 돼지는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거의 재산 취급을 재산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가려고 하더라도 돼지 없으면 장가 못 가고 돼지가 그만큼 그 부의 상징이기도 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자라고 있는 돼지가 만약에 뜨겁다 그러면 누가 뜨겁다고 한다면 그걸 먹어가지고 몸이 더 뜨거워진다고 한다면 누가 그 돼지를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돼지는 다행히 이 뜨거운 환경을 견뎌내기 위해서 잘 자라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성질이 차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지역에 자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불로 익혀서 먹어도 그것도 차갑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한대지방 같은데 냉대지방에서는 돼지고기가 그래도 역시 먹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돼지고기는 성질이 따뜻하죠. 만약에 이 돼지고기가 성질이 차갑다고 한다면 아니 그나마 추운 지방에서 차가운 것을 먹으면 더 추울 거 아니에요. 더 차가워질 거 아닙니까? 성질이 차가운 놈을 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서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이 돼지는 따뜻한 기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몸이 차가운 사람이라 한다면 한대지방에서 수입한 돼지를 먹어야 돼요. 그게 약선적입니다. 그러나 몸이 뜨거운 사람은 이렇게 아프리카나 열대지방에서 동남아 지역 같은 데서 자란 것을 먹어줘야 더 약이 되겠죠. 그건 이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만약 국내산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주도에서 잡은 똥돼지든지 흑돼지든지 아니면 개마고원이나 이 백두산 같은 데서 키운 거라든지 울릉도나 아니면 산악지대냐 중부 내륙 지역이냐 남부 해안 지역이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로 이게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뭐 100g당 단백질이 29.9g이 들어있고 지방이 8.1g이 들어있는데 탄수화물은 거의 제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그나마 먹는다고 한다면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탄수화물이 아주 몽땅 들어있는 밥하고 같이 먹어야 완전히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탄수화물이 없이 고기만 먹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래가지고 고기만 먹어서 저탄고지를 해보겠다 하면, 저탄고지로 봤을 땐 탄수화물이 제로니까, 그러니까 저탄고지의 형태로 봤을 땐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지방도 많으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괜찮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 돼지고기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이 나트륨 성분 외에 소금을 더 치면 절대 안 돼요. 양념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 상태에서 그나마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소고기에 비해서 양이 허한 사람보다는 음이 허한 사람에게 더 적합하고, 기가 허한 사람에게, 기가 울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열과 담습과 혈여 증상이 있는 경우라 한다면 좀 피하는 게 맞겠습니다. 돼지고기는 시원한 성질을 가지면서 비장과 위장과 신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신장의 음기와 간의 음기를 보충하고 음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하고 기운을 보충하면서 혈을 양육하고, 그다음에 피부를 윤택하게 합니다. 피부를 촉촉히 적셔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버섯이나 호박이나 죽순, 가지, 무, 레몬, 콩나물, 마늘, 다시마, 산사, 배추, 동과 이런 것들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부대적인 효과들을 발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차라든지 뭐 녹차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뭐 다른 화차나 뭐 이런 건 아니고, 탄닌 성분이 떡떠름한 떫은 맛을 가지고 있는 차는 이제 이 녹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커피 같은 경우도 이 탄닌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 같은 경우도 그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떫은 맛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차에서 차 성분들, 떫은 맛을 가지고, 즉 탄닌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잘 맞지 않는다. 팥이나 양간, 붕어나 연어나 우렁이, 새우 이런 것들은 잘 맞지 않는다. 특히 새우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와 같이 먹게 되면 전기를 소모돼서 건강에 불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먹는 새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젓갈이죠. 발효시킨 젓갈이기 때문에 생새우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우는 생새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하고 여기서는 팥하고 양간만 또 이야기를 좀 해놨는데, 뭐 두부니 알로에니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해놨지만, 팥 팥도 했지만 곡류 중에는 메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먹게 되어지면 기체가 돼서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도 잘 알듯이 메밀에 족발을 같이 쓰는 경우들도 있고, 뭐 보쌈에 또 메밀국수가 덤으로 따라오는 일들이 있는데, 덤으로 따라오는 것도 있고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늘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돼지고기의 주의사항입니다. 돼지고기는 습열이 많거나 담이 많고 체질이 뚱뚱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환자들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건강한 사람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만약에 조금 먹으면 돼지를 그렇게 많이 안 키워도 되잖아요. 그러면 또 돼지 오폐수 이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로서 이제 물이 부족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돼지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먹습니까? 또 그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또 정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물이 필요합니까? 이게 자관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하게 되지고, 또 정화하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돼지고기를 적게 먹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적을 텐데, 권정희 선생님 오늘 그냥 딱 영코로 걸리셨는데 공부니까 그래도 이 돼지고기 육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육류를 점심으로 딱 정해졌다.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더 깊이 각인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완고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질적인 질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고질적이면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질병들 이야기하는데, 암이나 홍반성 림파결핵성, 뭐 피부습진, 비산 뭐 이런 것 같은 것에도 알러지성 질환들은 돼지고기 맞지 않다. 왜? 모든 육고기들은, 거의 모든 육고기, 오골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물 음식으로 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약선 응용편으로는 뭐 돼지고기 동과탕이나 돼지고기 검정콩탕, 돼지고기 증액탕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돼지고기를 가지고 약선을 요리를 만들려고 좀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냥 만약에 한다면 진짜 조금 쓰면서 돼지고기의 맛이 나고 돼지고기의 식감이 나오고 돼지고기를 넣은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되진다면, 표현될 수 있다 한다면 굉장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양을 많이 넣어가지고 양으로 승부를 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면은 고조리서 이 참고의 고식료서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 돼지 고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돼지 고기에 대한 부분, 맛이 쓰고 성질이 약간 차다. 단석을 눌러 혈맥이 열폐된 것을 치료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을 허하게 하고 풍을 동하게 해서 오래 먹을 수가 없다. 사람을 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허하게 한다 이거예요. 살이 빨리 찌고 다산의 상징이고 빨리 비대해지는데 먹을수록 허하게 한다. 그래서 풍을 동하게 한다. 오래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액을 적게 하고 숙진을 일으킨다. 좋지 못하는 습진 같은 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장 허증을 주로 치료하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 아주 단발적인 부분이고 담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장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먹으면은 이제 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동하기는 하지만 그게 끝나게 되어지면 오히려 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질을 일으킨 사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이걸 먹게 되어지면 이 학질이 재발될 수도 있다. 전염병이 재발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콩팥, 신장이 허한 것으로는 고기를 먹어서 신장에 허한 것을 잡으려기보다는 돼지의 콩팥을 먹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나은데 이것마저도 오래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치료용으로는 쓰지만 그걸 건강 증진용이라든지 질병 예방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신장을 치료하는 부분에서 콩팥이 된다면 돼지 신장만 이제 다 아마 끝장이 날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다 그냥 말살 될 거야. 그 정도로.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돼지 신장을 가지고 신허를 치료를 하지만 오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혀라든지 큰 돼지 머리라든지 뭐 창자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대두의 누런 가루, 대두 이제 대두 가루죠. 대두 가루인데 돼지를 먹지 않는다. 돼지의 누런 가루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볶은 콩을 먹이면 안 되고, 먹었다면은 또한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애들한테는 콩도 볶아서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또 한꺼번에 또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먹었다면 10중 8구는 기가 막혀서 죽는다. 제가 뭐 겁나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돼지고기를 어린아이들이 먹게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콩하고 같이 섞어서 먹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10세 미만은 좀 걱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10세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10세 미만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식료차뉴라고 하는 책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우리나라 그 고조리사입니다. 비위의 기가 약하여서 음식이 많이 내려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돼지 밥통 한 개를 깨끗이 씻어서 인삼가루와 귤피 이 가루를 각각 4푼과 고두밥 반 대를 돼지 비장과 함께 깨끗이 씻어 자르고 그걸 밥과 함께 돼지 위장에다가 돼지의 배에 위장이 아니라 돼지 배입니다. 돼지 배. 돼지 배를 가르고 돼지 뱃속에 넣어서 꼬맨 후에 한 땀 한 땀 꼬맨 후에 그걸 쪄서 익힌 다음에 공복으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소금과 간장은 적당량 임의대로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돼지 혀도 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또 여기에도 뭐라고 이야기한 게 있냐면 신장이 허하여서 허리에 다리에 힘이 없을 때 돼지고기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돼지 신장을 갖고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날밤이라는 것은 생밤이죠. 생밤을 자루에 넣어서 매달았다가 매일 아침에 한 10개씩 씹어 먹는다 라고는 이야기했어요. 신장을 치료할 때. 그러니까 돼지고기하고 날밤은 궁합이 잘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안 익은 날밤이라 했지 익은 밤이라고 이야기한 거 찐밤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 좋다더라 하는 것이 갖고 뭐 밤을 찐거나 가게 되면 그 효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보제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저신죽탕이라고 하는 그 탕방이 있고 식률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식률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생률자방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 날밤을 먹고 난 다음에 돼지 콩팥으로 만든 저신죽을 먹는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날밤은 바람에 말린 밤을 햇빛에 말린 것보다 더 좋고 이 바람에 말린 날밤은 천천히 잘게 씹어서 침으로 삼키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만약 너무 자주 먹어서 배부를 정도가 되게 되면 이것도 역시 그 밤이 비장을 상하게 만든다. 양기를 상하게 만든다. 기를 뭉치게 만든다. 기를 통하지 않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돼지 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여기도 돼지 콩팥, 돼지 간, 돼지 위, 돼지 창자, 돼지 발굽, 돼지 심장, 돼지 간, 돼지 콩팥, 돼지 방광, 위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금요방과 식치 부분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돼지고기는 신장에 이로우며 신장의 기운을 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좋네. 신장 안 좋으면. 그리고 신장에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황제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대두가루와 함께 먹게 되어지면 안 된다. 먹지 말아라. 그리고 볶은 대두는 10세 이하의 소아가 먹어서는 안 된다. 대두를 먹은 후에는 돼지고기를 씹게 되면 반드시 기가 뭉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메밀면을 돼지고기나 양고기와 함께 뜨겁게 먹으면 메밀면을 돼지고기와 양고기와 함께 뜨겁게 먹으면 불과 8, 9번 먹는 사이에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눈썹이 빠지게 되고 다시는 눈썹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돼지고기는 소고기와 함께 같이 먹게 되면 반드시 천백충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돼지고기는 맛이 쓰고 성질이 약간 차갑고 독이 약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장에 좋으나 고갈된 신장의 기운을 보하지만 절대로 오래 먹어서는 안 된다. 오래 먹게 되어지면 보였던 것들이 오히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액을 감소시키고 숙병을 발작시키고 근골을 약하게 하고 혈맥을 닫게 해서 피부를 허약하게 만든다. 증언이래요, 아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돼지고기를 이런 돼지고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 식재료를 가지고 약선 요리를 만든다. 약선 요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도박과 같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돼요. 좀 밑에 봐보세요. 생새우를 돼지고기와 같이 먹으면 항상 메스꺼워 침을 자꾸 뱉게 하고 전기를 어쩐다? 손상시킨다. 환장할 일이에요, 진짜. 그쵸? 다시 보면은 돼지 방광, 돼지 밥통, 돼지 간, 뭐, 그 다음에 돼지 배때기, 배때기, 돼지 밥통, 뭐, 그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많은 내용들이 결국에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돼지를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치료용으로 잠깐 쓸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미 우리는 습관이 돼버렸잖아요. 돼지고기 아니면 안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밥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돼지고기를 해서 먹게 돼. 그러니까, 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몸이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잠시 좀 먹어둬라. 잠시 먹어둬라. 그러나 좋아졌다라 하면 얼른 금해하라. 그래야 기도 손상이 되지 않고 몸도 약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좋은 결과를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기는 결론적으로 식품집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 아니에요. 근골을 약하게 하고 사람을 강하게 한다? 아니, 사람을 흥하게 한다. 오래 먹으면 안 되니 헛살이 찌게 되고 품을 동하게 하게 되고 금창은 더욱 심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의 놀람과 걱정에는 잠시 동안 써도 된다. 혈맥이 막힌 것도 잠시 써도 된다. 독이 없으니까 그냥 먹어도, 몸이 약한 사람이 먹어도 나쁘지 않다. 견뎌낼 수 있다. 그런데 근골을 많이 오랫동안 먹게 되면 근골을 약하게 하고 사람을 허하게 하고 오래 먹으면 안 되고 헛살이 찌게 하고 풍을 동하게 하고 궁창을 만들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약선 요리로 막 개발을 하고 하면 좋겠냐고요. 완전 것은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약선 요리 만약에 한대 된다면 진짜 조금만 써야 돼. 안 먹으면 그냥 금방 미쳐버릴 것 같으면 조금만 쓰기는 쓰되, 아무튼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뭐.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약선에서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한다면, 돼지 심장, 돼지 간, 그다음에 돼지 심장 말고 신장, 위, 대장, 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장기를 돕는 데 도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장 보장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 돼지고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장 보장법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느닷없이 돼지 오장육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왜 기후 환경에 반응하는 몸의 생리와 음식의 맛을 그림을 보여주느냐. 여기서 돼지 신장을 쓰기는 쓰되 돼지의 간을 쓰되, 이럴 땐 쓰고 이럴 땐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여기에 적용을 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봄은 간의 계절입니다. 그쵸? 봄은 간의 계절이에요. 여름은 여름의 계절이에요. 아니, 여름은 여름의 계절이었다. 여름은 불의 계절입니다. 심장의 계절이에요. 그쵸? 여름은 심장의 계절이에요. 심장이 가장 활력 있게 활동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봄은 간이 가장 활력 있게 활동하는 계절이에요. 가장 극대화되는 계절이죠. 여름에는 심장이, 가을에는 폐가 가장 극대점에 이루는 역할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이 폐를 막 돕고 있어요. 폐를 돕고 있어요.
가을이 막 알곡을 여물게 하고 막 토실토실하고 그래서 뭐 하늘도 막 높고 말도 막 살을 찌게 할 뿐만 아니라 폐도 막 이게 극대점에 이르게 돕는 역할을 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되게 되면 신장에게 이로울 정도로 신장이 이로울 정도로 다 쉬게 하고 이제 준비하게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점에 의해서 신장이 가장 이로울 수 있는 포지션을 지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봄철에는 간에 이로운 그 자연에는 수혜를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람의 몸에는 어느 한 부분이 좋게 되어지면 어느 한 부분이 활력이 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은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어, 봄의 입장에서 보면 꽃이 피니까 좋지만은 앙상한 가지가 사라지게 된 것이고 그 추운 계절이 물러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봄의 기운이 돌게 되면 봄과 상반되어지는 것들은 봄을 상반되어지는 것들은 줄어들거나 약화되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봄의 부분이 간을 이야기하게 되면 간은 충형되어 있는데 오히려 비장과 위장이라든지 폐장과 대장은 약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약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간을 윤택하게 하는 신맛은 적게 하고 비장과 위장을 윤택하게 해야 될 단맛과 그 다음에 폐장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매운맛을 증강시키는 것이 봄의 계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봄에는 여러분들이 돼지의 살코기보다 돼지를 육류를 만약에 사용한다 한다면 저는 육류보다는 이제 곤충이나 아니면은 사용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가장 적게 사용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한다 한다면 돼지의 간은 쓰지 마라. 오히려 왜 충분하니까 돼지의 간보다는 소의 간보다는 뭘 써라? 돼지의 위라든지 돼지 배를 쓰고 돼지의 폐를 쓰지 소의 폐를 쓰지 간은 쓰지 마라. 특히 봄인 경우는 누구예요? 유전기 아닙니까? 근데 봄인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봄을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또 가을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갱년기 여성들이나 남자들은 또 봄은 봄이지만 내 나이가 이제 갱년기야, 가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봄은 봄이지만 가을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경우라 한다면 어, 봄은 봄이지만 가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운맛, 신맛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도 되는데 유년기에는 일단 그런 위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막론하고 아무튼 줄이는 것이 신맛은 줄이고 단맛과 매운맛들, 즉 간은 먹지 말고 위장과 폐는 많이 먹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름이 되게 되어지게 되면 쓴맛을 먹어서는 안 되니까. 근데 돼지고기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는 사실 염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심장이거든요. 어, 그 돼지 부속물에 심장이 제일 맛있어요. 돼지 심장은 근데 이 제일 맛있는 심장을 여름에는 먹으면 안 돼. 오히려 여름에 먹지 마. 여름에는 돼지의 콩팥하고 돼지의 폐는 먹지만 심장은 먹지 마라. 그래서 여름 요리를 만드는데 돼지 심장 가지고 약선 요리 만드는 안 맞아요. 심장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날짜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언제 택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은 바로 가을과 겨울에 심장을 키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여름에는 오히려 신장과 폐를 키우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폐를 먹으면 안 돼. 폐 가지고 요리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심장이나 돼지 심장이나 그 소 심장이나 그리고 돼지 간이나 소 간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들을 개발해야 돼. 그걸 맛있게 만들 줄 알아야 돼. 이래야 남들이 이걸 갖고 살코기 가지고 만들고 살코기로 만들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만들면 그냥
편한 것은 편한 만큼에 대한 그 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약선 영양 조리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도 역시 아, 그 육류편에서는 우리가 살코기보다는 바로 그 부속물을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일반적인 그 큰 육고기들보다는 뭐 파충류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애벌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식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시아버지도 모르게 시어머니도 모르게 조금씩 집어넣어 가지고 어, 오히려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